큰 기대감 없이 막내를 보냈더니 큰 일을 이제 내버린 그런 유적입니다. 그렇게 귀한 연꽃무늬 수막새가 정치산 이 산 꼭대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이곳이 바로 백제 무령왕비의 빈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그 전국 역사 때 발표하셨었죠. 전국 역사 때 바로 발표했습니다.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고 들었습니다. 백제 왕실 제사 유적이고 그 가운데 하나를 특정하라고 한다면 무령왕비의 빈전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근거를 이제 댔던 것이고요. 이것이 어떤 국가적 어떤 그 의뢰,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런 의뢰가 행해진 곳이라는 데는 거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빈전이냐, 그냥 아니면 다른 제2시설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학계 이견이 있는 거죠. 논란이 많이 있고요. 저는 어쨌든 그런 왕실 제사 유적이고 빈전일 가능성에 대해서 뭐 근래에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분들이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사적으로 승격된 것만 봐도 학계에서 상당 부분 이제 인정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 하여튼 삼국시대의 그 빈전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현재까지는 이게 유일하죠. 유일합니다. 정지산 유적.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지산에 과연 무령왕비의 빈전만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무령왕하고 무령왕비의 그 사망일이 한 네네. 3년 8개월 정도 이렇게 차이가 네네. 나죠. 그럼 두 분 그렇겠습니다. 다 정지산에서 빈례를 치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현재까지 네. 적극적 근거는 좀 부족한 편이죠. 근데 무령왕릉 지석에는 왜 왕비에 대해서만 그런 그 기록이 남겨져 있고 예, 무령왕에 대해서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이 빠져 있을까요? 왜? 그래서 우리 왕께서 지하로 돌아가시면 이거 이미 우리가 산 거다. 그래서 우리 왕께서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뭐 조용히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에서 뭐 빈례를 치르고 이런 것은 아마 없지 않았나는 생각이 그렇군요. 들었습니다. 근데 이 빈전이 이제 빈례, 이제 빈례에 따른 것인데, 빈례라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장례 풍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빈례를 이렇게 오래 하질 않고 보면은 역사 기록상 보더라도 이제 백제 빈례가 이제 무려 27개월이나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게 시신이 부패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길게 빈례를 하고 이게 뭐 우리의 독특한 이 풍속인가? 이게 그렇습니다. 뭐,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역사 기록에 보면은요, 네. 부여 같은 경우에도 옥 내에서 집 안에서 3년상을 치른다, 뭐 이런 기록이 있고요. 이제 무령왕릉의 경우는 실제 당시의 기록이잖아요. 네. 당대 중국인의 눈이 아닌 백제 사람들이 거기에 기록을 한 것에 보니까 실제 27개월 동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7개월 만에 무덤에 모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빈례 기간이 뭐 3년에 가깝게 길다 보니까 시신 부패를 이제 막아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정지산 유적에서 좀 특이한 건물지가 있었어요. 기와 건물지 앞쪽에 넓은 마당이 하나 있습니다. 마당이 끝나는 곳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모 반듯한 구덩이, 아주 대단히 큰 구덩이가 나와서 그 당시 96년 당시에 제가 약 2주 이상 탑으로 그걸 다 이렇게 파냈어요. 파냈는데 구덩이가 밑으로 가면서 좀 적어지고요. 구덩이 바닥에 또 큰 구덩이 하나 더 있었고 구덩이 한쪽 편으로 터널처럼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만 하더라도 뭐 식견이 상당히 좁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일본에서 그런 자료를 발굴했던 분들로부터 자료를 입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지산 유적과하고 똑같이 생긴 구조물들이 일본의 7세기대에 있었어요. 그게 일본 빙고. 일본 빙고였어요. 예, 얼음 저장고. 예, 얼음 네. 저장고였고요. 네. 바로 금강변에 있기 때문에 한겨울에 금강이 얼었을 경우에 채빙, 얼음을 깨트려서 시원하라는 거죠. 그 얼음을 산 위로 옮겨서 구덩이 속에 그것을 넣고 벽을 진흙으로 바릅니다.
그다음에 왕겨 같은 걸 거기 가득 채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이 얼음이 녹지 않도록 하고 얼음에서 조금씩 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 물이 그대로 고여 있으면 얼음이 같이 녹아버리잖아요. 그 물을 비스듬하게 그 배관을 만들어서 배수로를 만들어서 빼낼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 빙고에 대해서는 사실 발굴 조사 보고서에는 빙고라고 특정은 하지 않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빙고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지 못했고 당시 같이 공주박물관에 근무했던 김길식 선생님, 김 선생님께서 빙고라고 이제 확정을 하셔서 글도 쓰셨고요. 그 이후에 근래에 부여에서 그런 유적들이 많이 나왔고 부여에 네, 구조가 비슷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역시 가능성이 높다고 빙고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겠네요. 있고요. 예. 구덩이가 뭐 아주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음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주 많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네. 그 이외에도 주변에 빙고가 추가적으로 더 발굴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정지산 원래 그 도로공사 네네. 사실은 이제 터널 계획은 없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엄청난 유적이 발견이 되고 도로공사는 하되 지금 유적이 있는 그 부분은 보존이 되면서 터널이 생긴 건가요? 아니,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제가 당시에 뭐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도망을 다니고 해야 될 정도였어요. 저희가 정지산이 발굴할 때 이미 금강에 다리 교각이 다 만들어진 상태예요. 당신들이 발굴을 끝내는 즉시 우리는 이 산을 없애버리고 여기에 그 산을 절개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적이 날아갈 뻔했던 거죠. 없애버리기로 다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던 차에 마지막에 12월 24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유적을 보존할 것인가 없애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렸어요. 세 분이 문화재위원으로 오셨는데 당시 공사를 감리했던 감리단장님께서 말씀을 좀 잘못하셨어요. 본인이 볼 때는 중요한 유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우리나라 한국의 토목기술이 아주 발전해 있으니까 이 산을 통째로 옮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적을 퍼서 떠서 옮기듯이 고고학자들이 원하는 것을 옮겨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문화재위원님들께서 기분이 매우 나쁘셨어요. 그래서 바로 유적을 보존하는 것으로. 유적으로선 다행이네요. 유적으로선 다행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었는데 공사하는 입장 이런 데서는 뭐 난리가 났죠. 손실 본다. 그렇다고 하면 다리 교각 이미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었는데 교각을 뭐 뽑아버리거나 아니면 교각을 낮춰야 됐어요. 그래서 교각을 일부 낮추고 정지산 유적 밑에 터널을 뚫는 것으로 그래서 했어요. 이 없었던 터널이 뚫린 거네요. 당시 돈으로 300억 들었어요. 그 유적 하나의 힘이 대단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한상 교수님께 정지산 유적은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다시는 만나보기 어려운 유적이 아닐까 발굴 현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 발굴이 더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이게 확실하게 백제 무령왕비의 빈전이다 혹은 무령왕의 빈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국내외에서 빈전 유적이 발굴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주 외로운 유적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주 정진산 유적을 직접 발굴하신 이한상 교수님을 모시고 그 유적 발굴에 얽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같이 나눠보게 돼서 너무 좀 즐거운 시간이었고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콘텐츠 발굴왕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꾹